물의 종류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마시고 물의 양에 대해서 적정량을 섭취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생산된 착한 먹거리를 드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이제 암 환우분들이나 건강식 하게 되면 보통 뭐 유기농, 친환경, 채소식으로 보통 시작을 하는데요. 그 채소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은 보통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고요. 그 비닐하우스를 밤에 가보면은 밤에도 불을 켜놨습니다. 밤에 왜 불을 켜놨을까요? 빨리 자라라고. 일조량을 많이 쪼여서 빨리 자라라고.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요. 대개 잎채소들은 시간이 지나면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근데 잎채로 생산하시는 농민분들은 꽃이 피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구입한 친환경, 유기농 채소가 자기 평생 잠 한숨도 못 잔 녀석이에요. 그걸 먹고 어떻게 건강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비록 볼품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순종한 방법대로 생산한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 가공, 소비 모두가 다 그저 상품성 위주로 모든 것이 생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아나운서께서 비싼 이 채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기농이라는 그 채소는 반드시 저희들이 거쳐가야 될 중간 기착지입니다. 왜냐하면 유기농은 화학 비료를 뿌리지 않고 농약을 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비싼 대가를 이제 저희들이 치르는데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이라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영양가 부분에서 유기농이 더 좋으냐 안 좋으냐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 신문 기사가 2012년 9월 4일 날 뉴욕 타임즈에 발표된 그 자료인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을 관행농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영양 성분의 차이가 없더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죠? 근데 또 다른 대학의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든지 또는 스페인의 유니버시티 바르셀로나라든지 다른 대학에서는 또 분석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아직도 갑론을박을 할 정도로 영양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비싼 대가를 치른 대가가 뭐냐? 농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약을 뿌리게 되면은 토양이 죽기 때문에 다음 우리 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토양을 물려주는 데 대한 투자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근데 친환경 유기농 채소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작년엔가 독일에서 슈퍼박테리아라고 친환경 유기농 채소를 먹고 사람이 한 5, 60명이 죽었습니다. 친환경 채소는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수입한 유기농 오이냐 아니면 유기농 새싹이냐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친환경 채소는 여러분들 갖고 와서 훨씬 더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생물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그래서 자연농업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비록 모양새나 상품성은 없지만 햇볕 제대로 받고 자란 볼품 없는 먹거리지만 훨씬 더 영양가가 균형이 잡혀 있고 우리 몸에 훨씬 더 좋다는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친 전체식입니다. 계속 음식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부드러우면요, 혀는 즐겁습니다. 대신 몸은 괴롭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백미와 현미입니다. 백미는 현미를 깎아서 만든 쌀입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영양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미를 100으로 본다면은 백미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95를 깎아내버렸습니다. 근데 백미는 땅에 두거나 물을 주게 되면 썩어버리지만 현미는 땅에 두거나 물을 주게 되면 싹이 나죠. 발화현미라고 그러죠. 반드시 전체식을 드셔야 됩니다. 밀도 그냥 밀보다는 통밀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도 칼로 이렇게 잔뿌리를 끊어내지 마시고 뿌리, 줄기, 잎이 다 있는 거. 그죠? 전체. 사과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에 껍질을 삐키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사과도 그냥 껍질 속에 팩틴이라는 아주 암을 이길 수 있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농약이 걱정되시죠, 그죠? 보통 어떻게 씻느냐? 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마켓에 가게 되면 담금 소주라고 해서 그 알코올의 성분이 약 30에서 35%가 되는 굉장히 싼 그 담금 소주가 있습니다. 그 담금 소주 큰 것에다가 이제 그 식초를 한 10대 1 정도로 섞어서 10배로 물을 희석한 데다가 놓고서 과일이나 채소를 담궜다가 한 5분, 10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은 아주 농약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이제 현미식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요. 현미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50번 이상 씹어야 됩니다. 오히려 현미를 씹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기게 되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현미를 이제 밥을 먹을 때 씹다가 횟수를 잊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49번인지 39번인지 그 스트레스가 대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미밥을 먹다가 중간에 반찬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현미밥 반드시 현미밥 따로 다 씹고 넘기고 난 다음에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 또한 대단합니다. 또 현미밥을 할 때는 반드시 또 2시간 동안 담궈놨다가 불여놨다가 압력밥솥 주부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몸이 아픈 환우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는 소화가 가장 잘 되는 현미밥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립니다. 주로 이제 현미, 검은 콩,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슬로우 쿠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고 저온으로 7시간 동안에 아주 서서히 밥을 하게 되면은 영양 성분이 전혀 손실이 없이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그 전체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식입니다. 참 바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쁘시죠? 네. 제가 방송국에 와보니까 방송에 계신 분들은 그냥 분초로 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시간이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고 위에 뭔가 채워 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빨리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한. 근데 이제 그 보통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급히 나갈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갈 때 아이를 위한다고 미숫가루를 이렇게 하나 타서 이렇게 줍니다. 물에 타서. 여러분 그 미숫가루를 우리가 씹지 않고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미숫가루는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녹말. 이 탄수화물 녹말이 소화가 된다는 과정은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수백 개가 뭉친 덩어리인데 그게 분해가 되려면은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효소가 아밀라제라는 효소인데 그 효소는 침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씹지 않고 그냥 마신 미숫가루는 그냥 미숫가루 덩어리가 그냥 내려갑니다. 위는 그냥 주물이면 주물렀어요. 그냥 창자로 그냥 내려가면은 이 창자가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장소라 해야 되는데 짬밥통이 된 겁니다. 밥이 그냥 내려갔어요. 소화가 안 된 게 그냥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짬밥통 이렇게 뚜껑 열면 냄새가 어떻습니까? 지독하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든지 변 냄새가 지독한 사람은 현재 자기 장을 짬밥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짬밥통. 여러분 이빨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랑니를 빼셨네요. 사랑니 4개. 합치면 총 32개입니다. 그 중에 어금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개입니다. 그 어금니라는 얘기가 맷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뭘 이렇게 씹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금니가 20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대 우리의 생활은 어금니가 2개 내지 3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시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태초 먹거리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세요. 자연인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다 이거 뭐 전부 다 사표 내고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빨이 32개고 그중에 어금니가 20개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개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자연인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어금니 2개 내지 3개짜리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음식을 꼭꼭 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스레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 씹지 마시고 입안에 드는 음식이나 꼭꼭 씹어서 넘기셔야 됩니다. 근데 면역력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장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에 면역의 약 60 내지 70%가 장에 지금 있기 때문에 장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면역력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한 번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3분에서 5분 만에 해결을 못하면 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 여유식을 가지고 이제 꼭꼭 씹어서 장을 보호하는, 그리고 장에서의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라푸드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중요한 기절이 나오면은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또는 형광펜으로 쭉 긋죠. 왜 긋습니까? 중요하니까요. 왜 토마토가 빨간색이 있을까? 왜 호박이 노란색이 있을까? 왜 포도가 그렇게 그 보랏빛, 얼마나 예쁜 보랏빛이 진한 색깔이 있을까? 뭐 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토마토를 허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먹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 칼라를 다 넣는 겁니다. 칼라가 다 있는 거예요. 보통 그 칼라가 있는 식품에는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항산화 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산화 식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만 제대로 참 처방하는 방법을 알면은 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방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께서는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잘 자요. 저는 자고로 나면 웬만한 건 다 잊어버리고. 아, 그러세요? 네. 우리 김전아 아나운서께서는? 저는 잘 먹는데. 예, 먹거나 자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건 굉장히 약합니다.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이 칼라푸드에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꽉 받게 되면은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검사를 한다면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 속에 형성되는 활성산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집에서 바르는 소독약 바르면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 과산화수소가 우리 몸에 바로 생겨요. 네. 그래서 그게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콱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칼라푸드를 먹어주면은 2시간 안에 바로 항산화 물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중화를 바로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잔다든지 뭐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았던 부분들을 찌꺼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네. 우리 김전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부부싸움 하세요? 네,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해서 모르겠는데요. 뭐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뭐. 근데 뭐 안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뭐. 말이 그래요. 아니, 뭐, 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 혈액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활성산소가 즉각 생깁니다. 즉각 생기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형성된 스트레스를 바로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칼라푸드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판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당신 하나, 나 하나. 왜냐하면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혼할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나쁜 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아프면 누구 손해입니까? 서로 손해죠. 그래서 냉정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신 하나, 나 하나, 칼라푸드. 근데 더 좋은 방법은요, 미리 먹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난 다음에 먹으면 2시간 동안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미리 먹으면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활성산소 생기자마자 바로 쪽쪽 중화를 시켜버리니까요. 몇 시간 전에 먹고 싸우자고요? 2시간 전에.
아니 오히려 2시간 전에 그 컬러 푸드를 먹으면 좀 진정되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식탁에 사과 2개가 딱 올려져 있다. 이게 또 괜히 또 한 판 하자는 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일단은 컬러 푸드로 해결하는 것이 자연적인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여러 이제 PD나 작가분이나 이런 만났을 때 보니까 스트레스에 거의 노출이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순간의 여유를 수시로 즐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긴장을 계속 해소해 있으면 우리 몸속에서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게 되면 면역세포가 전부 다 저하가 됩니다.